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4년 2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엉지침전 처리의 속도 경사지가 200/s, 혼합조 용적이 200m의 삼성, 물의 점성 계수가 1.3 곱하기 10-2성 g/cm, 효율이 90%일 때 동력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력 P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동력 P라는 것은 속도 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 계수 곱하기 최적 V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속도 경사지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200/s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점성 계수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죠? 점성 계수가 1.3 곱하기 10-2성 g/cm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점성 계수의 단위는 g/cm를 kg/ms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g/cm를 kg/ms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10-1성을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점성 계수는 1.3 곱하기 10-3성 kg/ms입니다. 우리가 와트나 킬로와트로 계산했을 때는 MKS 단위,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 미터의 단위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적이 얼마냐면 용적이 200m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효율이 90%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장치의 효율이 90%라는 것은 100%보다 효율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더 많은 동력을 사용해야지만이 100%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정했을 때는 100 나누기 효율 %를 보정한다는 걸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100분의 90을 하시면 안 돼요. 100 나누기 90을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와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 와트를 킬로와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10-3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은 11.56 킬로와트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어느 공단 내의 공장에서 BOD의 농도가 500mg/L이고 유량이 2000m의 삼성부대인 유기성 폐수를 표준활성 설러지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용적이 150m의 삼성인 포기조를 설치하였으나 처리 용량에 비해서 포기조 용적이 부족하였다. 포기조 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증가시켜야 할 포기조 용적을 계산하시오. BOD의 용적 부하는 2.0kg/m의 삼성 대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먼저 BOD의 용적 부하에 보면 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BOD의 용적 부하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kg/day라는 것은 BOD의 총량,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 곱하기 유량이 되겠죠. 미터의 삼성은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D의 용적 부하는 BOD 곱하기 유량 나누기 최적 V에서 BOD 용적 부하가 2.0kg/m의 삼성대예요. 그러면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500mg/L입니다. 그죠? 자, 500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3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0.5 kg/m의 삼성이 되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지금 얼마냐면 2000m의 삼성 per day입니다. 따라서 나누기 최적 V. 그러면 최적 V를 계산하면 500m의 삼성이 됐어요. 그러면 증가시켜야 되는 포기조의 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존에 우리가 포기조의 용적을 얼마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150m의 삼성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니까 얼마가 필요하죠? 500m의 삼성. 따라서 500m의 삼성에서 150m의 삼성을 빼주면 그 차만큼 우리가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350m의 삼성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서술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폐수량이 2100m의 삼성 per day이고 BOD의 농도가 250mg/L인 폐수를 폭기조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MLSS의 농도는 2500mg/L이고 폭기조의 용적이 600m의 삼성이다. FMB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FMB라는 것은 먹이 나누기 F가 먹이잖아요. M은 미생물. 그럼 먹이라는 BOD와 한 쌍은 Q. 그리고 M이라는 미생물과 한 쌍, MLSS와 한 쌍은 최적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250mg/L. 그리고 여기서 폐수량은 2100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나누기 MLSS. MLSS는
2500mg/L, 그리고 용적은 600m의 삼성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형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FMB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35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입니다. ABS, 계면 활성제죠. ABS를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사용한다. 원수의 ABS가 56mg/L일 때 활성탄을 20mg/L 주입시켰더니 16mg/L의 ABS가 검출되었다. 52mg/L의 활성탄을 주입시켰더니 유출수의 ABS가 4mg/L로 되었다. 유출수의 ABS를 9mg/L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되는 활성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프로연드-D의 등원업착식을 사용하거든요. 자, 등원업착식은 n분의 x는 kc n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x라는 것은 농도차를 뜻하기 때문에 유입수의 농도 마이너스 유출수의 농도, 다시 말해서 n분의 ci-c0는 kc0 n분의 1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유입수가 얼마냐 하면 유입수의 농도가 56mg/L입니다.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20mg/L일 때 유출되는 C0가 16mg/L였어요.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52mg/L일 때 유출되는 ABS가 4mg/L.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을 해요. 자, 유출 농도를 우리가 얼마로 만드느냐 하면 9mg/L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등원업착식에서 K와 N이 안 주어지면 식이 3개가 필요하고 K와 N이 주어지면 식이 1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K와 N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K와 N을 계산하기 위해서 1번과 2번 식이 도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활성탄의 주입 농도 20mg/L 분의 유입 농도 56 마이너스 유출 농도 16은 유출 농도 16. 그죠? 자, 두 번째 식은 56 마이너스 4. 활성탄의 주입 농도 52. K 곱하기 4의 n분의 1성. 세 번째 식은 56 마이너스 9. 나누기 m은 K 곱하기 9mg/L 분의 n분의 1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식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K하고 N을 계산을 한 다음에 3번식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1번식을 정리하겠습니다. 56 나누기 16을 하면 40이죠. 40 나누기 20을 하면 2가 됩니다. K 16의 n분의 1성. 그리고 2번 56 나누기 4를 하면 52가 돼요. 52에서 51을 나눠주면 1이 되는 거죠. K 4의 n분의 1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1번과 2번식을 나눠요. 그럼 2 나누기 1은 2가 되는 거죠. K 없어지고 16 나누기 4는 4. n분의 1은 지수는 안 없어집니다. n분의 1이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n분의 1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양변에 ln을 취해요. 그럼 ln2는 n분의 1, ln4. 따라서 여기서 n을 계산을 하시면 n이 2가 나오죠. 이 n의 2를 1번식에 대입하셔도 되고 2번식에 대입해서 k를 계산하시면 0.5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계산한 k와 n을 어디에 대입하죠? k와 n을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값이 이제 여기 있죠. 따라서 56-9mg/L 나누기 m은 K 값이 0.5 곱하기 9mg/L의 n이 2니까 2분의 1성. 따라서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1.33mg/L라는 활성탄의 주입 농도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연드-D의 등원업착식을 사용했을 때 K와 N이 안 주어져 있으면 식이 3개가 필요하고 K와 N이 주어지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1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수중의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평형은 pH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수중에서 다음과 같은 평형을 이룬다. NH3 플러스 H2O는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온 25도씨이고 25도씨일 때 NH3의 해리상수 KB가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pH는 8.3이라면 NH3의 형태로
몇 퍼센트가 존재하는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KW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 자체 내에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KB를 계산을 해요. 자, KB라는 것은 염기해리 상수죠. 그러면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하시면 돼요. H2는 1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반응물 NH3의 농도분의 NH4 플러스 곱하기 OH-의 농도. 자, 여기에서 OH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OH-만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OH-를 대입을 했을 때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pH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pH를 O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pH하고 pOH 합이 14예요. 그럼 pOH라는 것은 14에서 pH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4에서 8.3을 빼주면 얼마가 됐죠? 5.7. 그럼 5.7이라는 것은 OH-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트가 되잖아요. 그럼 pOH 자리에 5.7을 대입하시게 되면 1.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몰프리트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OH- 계산했어요. 그럼 KB라는 값이 얼마냐?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 주어졌어. 따라서 이 값을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걸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9.072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NH3라는 것은 우리가 질소 화합물이 뭐가 있어요? NH3와 NH4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NH3와 NH4 플러스 중에 NH3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NH3 플러스 NH4 플러스 분의 NH3 곱하기 100. 우리는 질소 화합물 중에서 NH3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분자 분모에 뭐를 나눠주느냐면 NH3로 나눠줘요. 이렇게. NH3로 나눠주면 요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을 여기서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NH3의 퍼센트는 9.93%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20도씨에서 1차 반응 속도 상수 K가 0.2%, 30도씨에서 속도 상수 K가 0.28%이다. 이때 온도 보정 계수를 계산하시오. 아레니우스식을 이용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온도 보정식을 보시면 KT는 20도씨의 K 곱하기 보정 계수 T-20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지금 이 값은 뭐죠? 30도씨에서 KT가 되는 거죠. 요거는 30도씨에서 K가 되고 이 값은 20도씨에서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도씨에서 K가 0.28%, 20도씨에서 K가 0.2%가 되는 거죠. 보정계수 T가 30입니다. 30-20. 그러면 여기에서 보정계수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 값을 정리를 해요. 그럼 0.1을 왼쪽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30-20의 성을 없애려고 하면 맞은변에 반대쪽에 역수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28 나누기 0.2에 30-2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보정계수를 계산을 하시면 1.034라는 보정계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온도 보정식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 내에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로가 4.5m, 세로가 9.5m의 가압 여과기를 사용해서 하루에 2500m의 삼성을 여과하고 매일 12L/제곱미터 세크로 15분씩 역세척을 한다. 처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역세척 수량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자, 먼저 역세척 수량이라는 것은 수량이라는 게 면적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역세척 수량이니까 역세척 속도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은 지금 가로 세로니까 4.5m 곱하기 9.5m를 곱해주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 면적이 돼요. 자, 이 면적에
역세척 수량을 곱하는 거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매일 12리터 제곱미터 세크로 15분씩 역세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5m 곱하기 9.5m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는 이유는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세크니까 이 값이 미터 per 세크,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하루에 얼마씩? 15분씩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분은 60초, 그리고 하루에 15분씩.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역세척 수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얼마가 나오는 거죠? 461.70 미터의 삼성 per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세척률을 계산을 해요. 자, 역세척률이라는 것은 세척 수량에서 처리수를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역세척 수량은 1번에서 구했어요. 1번의 값에서 처리수.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게 하루에 얼마죠? 2500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역세척 수량이 461.70 미터의 삼성 per day이고, 그리고 처리수가 하루에 지금 2500미터의 삼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461.70 미터의 삼성 per day 나누기 2500미터의 삼성 per day 해서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8.47%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유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루에 2000개의 우유팩을 생산하고 있다. 하루 폐수량이 100미터의 삼성이며 폐수의 BOD는 2000mg/L이다. BOD를 기준으로 하는 이 공장의 인구 당량수를 계산하시오. 단 1인 1일 BOD의 오탁 부하량은 50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 당량수라는 거는 인구수를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BOD의 총량에서 BOD 오탁 부하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BOD 총량이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폐수량이 되는 거죠. 자, BOD 농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BOD의 농도가 2000mg/L예요. 따라서 2000mg/L 곱하기 폐수량이 하루에 폐수량이 100미터의 삼성이에요. 나누기 BOD의 오탁 부하량 1인 1일 오탁 부하량이 50g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을 해야 되는데 단위를 환산을 하기 위해서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인구수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mg/L가 g/m의 삼성하고 단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g/m의 삼성하고 단위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람 없어지고 데이 없어지고 뭐가 나왔죠? 인구수가 나오죠. 따라서 4000명이라는 인구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mg/L라는 단위가 g/m의 삼성이라는 단위와 동일한 단위라는 것을 먼저 알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BOD의 총량에서 BOD 오탁 부하량을 나눠준 다음에 단위를 환산해서 최종적으로 인구수를 계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9번 폭기조에서 T가 0일 때 용존산소 농도가 8.5mg/L이고 15분 후에 용존산소 농도가 2.5mg/L가 되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산소의 소비 속도를 계산하시오. 2번에 MLSS가 2500mg/L일 때 활성설러지의 호흡률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산소의 소비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단위가 mg/L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mg/L라는 것은 산소의 소비 농도예요. 그러면 용존산소가 처음 용존산소 농도가 8.5mg/L고 15분 후에 용존산소 농도가 2.5mg/L예요. 그럼 소비된 값이 얼마죠? 8.5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mg/L라는 단위가 만들어졌어요. 나누기 hour, 시간. 문제 조건에서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몇 분? 15분. 그럼 이 15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죠? hour로. 그래서 15분을 hour로 만들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을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분 없어지고 hour. 따라서 최종적으로 단위는 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설러지의 호흡률을 계산을 합니다. mg/hour/g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성설러지의 호흡률은 1번에서 구한 산소의 소비 속도 24mg/L에서 뭐를 나눠주느냐 하면
문제 조건에서 MLSS의 농도를 나눠줘요. 그럼 MLSS가 2500mg/L거든요. 왜 나눠주느냐면 여기서 MLSS 나누기 MLSS를 했잖아요. 이 값은 뭐냐면 산소 값이에요. 산소 값. O2 값. 그래서 O2 값. 요거는 MLSS 미생물 값. 그래서 미리그램을 g으로 표시하라고 그러죠. g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g은 10의 3승 mg을 보정했죠. 따라서 단위가 이렇게 없어지고 리터 없어지고 그럼 미리그램 per hour 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값에서 미생물의 값을 나눠주는, 그래서 단위를 보고 산소의 값에서 미생물의 값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9.6 mg O2 per hour gram MLSS. 그래서 여기서 mg per litra는 것은 산소값, 그리고 g이라는 것은 MLSS, 미생물의 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활성산소지의 호흡률은 9.6 mg per hour gram이 나왔고 산소 소비 속도는 24 mg per lit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읽어내느냐가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10번 A도시의 현재 인구가 75,000명이며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등비급수법을 이용해서 10년 후에 인구수를 계산하시오. 2번 유량이 500L per 인데이고 침전지 높이는 2.5m, 체류 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 10년 후에 침전지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10년 후에 인구수를 계산하는데 등비급수법을 이용을 해요. 등비급수법이라는 것은 Pn은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여기서 P0라는 것은 초기 농도, 그리고 R은 매년 인구 증가율, N이라는 것은 설계기간, Pn은 현재 이제 우리가 N년 후에 인구수가 되는 거죠. 현재 인구수는 P0고. 자, 그러면 지금 인구수가 얼마냐면 현재 인구수가 75,000명이에요. 1 플러스 R, 인구 증가율이 매년 5%씩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설계기간은 몇 년을 설계하느냐? 10년. 따라서 P0가 75,000명, R이 5%니까 0.05, N 설계기간 10년. 따라서 PN, N년 후, 10년 후의 인구는 122,167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침전지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침전지의 면적은 주어지는 단위를 이용을 하는데, 자, 유량이 지금 500L per inday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리터의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500리터는 0.5m의 삼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0.5m의 삼승 per inday 곱하기 인구수. 1번에서 계산했죠? 인구수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시간을 보정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체류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4시간을 곱하면 day와 시간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하면 day와 hour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위가 미터의 3승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미터의 제곱, 면적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침전지의 높이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침전지의 높이로 나눠주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면적은 4072.23 제곱미터라는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CaOH2의 용액 80ml를 중화시키는데 0.02 노르말의 HCl 용액 25ml가 소요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mCu/L를 계산하시오. 이번에 경도 mg/L CaCO3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산화칼슘하고 HCl이 나와 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액성의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중화 적정 공식을 써요. N1V1은 N2V2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수산화칼슘 80ml 그리고 HCl 0.02 노르말 25ml. 따라서 수산화칼슘의 뭐를 계산하죠? 노르말 농도를 계산해서 농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N1, 수산화칼슘의 농도 N1 곱하기 80ml는 HCl 0.02 노르말 곱하기 부피 25ml. 그러면 N1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죠?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노르말이라는 것은 EQ/L의 단위를 가지죠.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EQ/L는 수산화칼슘 수산화칼슘이 CaOH2죠.
자, OH2의 분자량이 74g이에요. 그러면 몇 가짜리죠? 2가짜리. 따라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74g 나누기 2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고문제하고는 관계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당량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EQ/L인데 지금 mQ/L로 계산하라고 그래. 그럼 미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EQ보다 미리 EQ는 10의 3승 작은 단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EQ에서 미리 EQ로 바꾸니까 10의 3승을 곱하면 되죠. 왜? 1EQ는 10의 3승 미리 EQ니까. 그래서 EQ 없어지고 미리 EQ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6.25 미리 EQ per 리터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노르말의 값을 미리 노르말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럼 노르말을 미리 노르말로 전환했을 때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10의 3승. 그래서 간단하게 노르말을 미리 노르말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6.25 미리 EQ per 리터라는 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경도를 계산하는데 경도는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미리그램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CaCO3 경도의 기준 물질이니까 100g이에요. 얘는 몇 가짜리죠? 몇 가짜리? 2가짜리. 그래서 100g이면서 미리 EQ로 나타내면 100mg으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1mg당량으로 표시하게 되면 1mg당량은 얼마가 되죠? 2로 나눠주면 50mg이 되는 거예요. 그죠? 미리당량으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1mg당량은 50m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mg per litra는 값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도로 전환하라는 소리는 CaCO3의 값으로 전환하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312.5 mg per liter CaCO3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팁에 한번 보시게 되면 노르말의 농도가 EQ per liter입니다. 그래서 노르말은 EQ per liter. 그래서 노르말을 미리 노르말로 고치게 되니까 10의 3승을 곱하게 되는 거고, 경도의 기준물질은 탄산칼슘이고 탄산칼슘은 2당량짜리예요. 그래서 CaCO3 1당량은 100g이죠. 분자량은 100g이죠. 그럼 1당량으로 나타내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50g이 1당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량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미리를 붙이면 여기도 미리를 붙이면 되고 여기도 미리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1mg 당량으로 고치면 100mg에서 2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죠? 50mg이 되는 거죠. 그래서 EQ per liter, 미리 EQ per liter 10의 3승 차이 나니까 그 10의 3승이 미리가 10의 3승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당량은 g수로 표기하고 그리고 미리당량으로 표시했을 때는 미리그램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자량이나 원자량 자체를.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리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 50mg per liter, 아질산성 질소 15mg per liter가 포함되어 있다.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총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NH3N, 아질산성 질소가 NO2N이에요.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나 아질산성 질소를 NO3N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질산하죠.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NO3N, 실제로는 HNO3가 나오겠죠. 그래서 HNO3는 H 플러스와 NO3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를 산소를 대주면 NO3N, 질산성 질소로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를 질산을 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질산성 질소로 만들었을 때 반응식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NH3N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NO3N H 플러스 H2, 여기서 산소가 2몰이 되고, 그리고 NO2N은 산소가 한 개만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0.5 O2와 반응해서 NO3N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50mg per liter,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5mg per liter예요. 그래서 N의 농도를 기준을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NH3를 또는 NO2를 기준하면 안 돼요. N의 농도입니다. 따라서 14g일 때 산소 2 곱하기 32g은 50mg/l일 때 X1, 따라서 X1을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N 14g일 때 산소 0.5 곱하기 32g은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15mg/L죠. 15mg/L일 때 X2, 따라서 X2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총 산소량이라는 것은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죠. 따라서 245.71mg/L라는 총 산소 요구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질소 화합물을 나타냈을 때는 질소의 농도가 나와 있느냐 아니면 화합물의 농도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사용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기준을 할 건지 N의 농도를 기준을 할 건지는 어떤 농도의 값이 나와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조 현상이 발생되는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적조 현상에 관계되는 조건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물의 이동이 적은 정체 수역입니다. 그 다음에 염분의 농도가 감소돼야 되죠. 수온은 상승, 영양염류의 증가, 햇볕이 강할 때 조류가 급증을 하죠. 조류가 급증을 해야지 적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조건만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공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포스트리 공법이죠. 1번에 위 공정명을 쓰시오. 2번에 기억조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3번 니은조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자, 이거는 포스트리 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있는 반응조는 혐기성조죠. 다른 말로 탈인조라고 해요. 그래서 혐기성조라고 적어도 되고 탈인조라고 적어도 됩니다. 혐기성조의 역할은 뭐죠? 인해 방출이죠. 그리고 니은은 침전조, 응집조가 되는 거죠. 자, 침전조, 응집조가 되니까 역할은 뭐예요? 응집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를 이용해서 인을 응집 침전을 하는 곳이 침전조 또는 응집조가 되는 겁니다. 자, 포스리 공법이면서 혐기조 또는 탈인조의 역할은 인해 방출, 그리고 침전조 또는 응집조의 역할은 인을, 석회를 사용을 해서 응집 침전하는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란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은 최적 응집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응집 교환 시험의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분석하고자 하는 폐수를 6개의 비커에 500ml씩 동일하게 넣고 응집제를 차등적으로 각각의 비커에 주입한 후에 교반기 1번 rpm의 속도로 2분 동안 3번 혼합을 한 다음 플럭이 형성되도록 4번 rpm의 속도로 5분 동안 6번 혼합을 한 다음에 정치해서 상등수를 분석한다. 자, 1번 위에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2번 응집 교반 시험의 목적을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응집 교반을 했을 때, 자, 먼저 급속 교반과 완속 교반을 하죠. 따라서 급속 교반의 RPM이 1번 120에서 140 RPM,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3번은 급속 혼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완속 교반을 뜻하는 거죠. 자, 완속 교반의 RPM은 20에서 70 RPM, 그리고 5번은 10에서 30분, 그리고 완속 혼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RPM의 값은, 시간과 RPM의 값은 조금씩 교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응집 교반 시험에서 목적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최적의 응집제의 주입량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응집제의 종류를 결정하고, 최적의 pH를 파악하고, 처리 효율을 파악하고, 그리고 후처리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응집 교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설러지 공법의 폭기조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폭기조에서 pH가 하강하는 이유를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폭기조라는 것은 산소가 풍부한 호기성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호기성조가 된다는 소리는 질소 화합물 자체가 질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질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소리는 질산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H 플러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H 플러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pH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게 되죠. 자, 또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떤 가스가 나오죠? CO2라는 가스가 나오죠. 자, CO2라는 것은 약산성 물질이에요. 따라서 CO2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pH가 저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포기전은 결론적으로 호기성 분해, 활성설지법에서 포기전은 호기성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소가 풍부해요. 산소가 풍부하니까 질산화를 통해서 H 플러스 증가, 그리고 호기성 분해를 하니까 CO2 가스 증가, 따라서 H 플러스가 증가를 하면 pH 하강, 감소, 그리고 CO2가 약산성 물질이니까 CO2가 발생하면 pH가 낮아지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pH가 숫자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와 CO2 발생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 주어진 보기의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번호를 쓰시오. 자, 보기에 보면 1번 BODU, 2번에 BOD 파이버, 3번에 TOD, 4번에 THOD, 5번에 COD. 자, 가장 큰 것은 4번이죠. THOD,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그리고 3번 TOD, 실제 산소 요구량. 그죠? 그리고 5번 COD,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그리고 1번 BODU, 최종 BOD. 그리고 BOD 파이버, 오일 BOD. 그래서 가장 큰 것은 THOD, 그리고 TOD, 그리고 COD, BODU, BOD 파이버 순서가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문제화를 만든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17문제인데 원래는 18문제가 나왔는데 자료 부족으로 한 문제를 복원을 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몇 문제라도 관계없으니까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복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복원된 문제를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는 확실히 풀었으니까 이 문제는 한 번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의 공식이나 풀이 과정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뇌가 계속적으로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게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복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